안녕하세요. 영어킨 닥터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교육에 관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영어를 배울 때 겪는 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결책, 즉 영어 실력을 늘리는 4가지 비밀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칙 1. 쫄지 마, 질러봐. Don't be scared. Just go for it. 불안, 두려움, 자기 비하는 언어를 배우는데 최악의 적입니다. 틀리면 어쩌지? 내 코리안 잉글리시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 두려움. 한국어 어투가 있는 영어 발음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는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쫄지 마. Don't be scared. 세계어인 코리안 잉글리시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화장실 문에 다음과 같은 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각각 어떤 느낌이 나나요? 계집, 여자, ladies. 순 우리말 계집보다는 한자로 된 여자, 여자보다는 ladies가 더 고상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무의식적이던 의식적이던 제국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말보다는 한자보다는 영어를 높이는 언어 제국사상에 물들어 있지요. 영어 액센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액센트란 말씨, 말투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하면 미국식 영어, American English만을 표준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리안 잉글리시를 하면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언어 제국 사상에 젖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속의 공용어인 영어, Global English에는 다양한 영어 변이가 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누구 것인가요? Who owns English? 영어에는 영식 영어, 미식 영어가 있듯 인도식, 중국식, 그리고 한국식 영어도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도 글로벌 영어 중에 한 가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코리안 잉글리시는 촌스럽고 영어를 못한다고 여기죠. 말투, 발음이 곧 영어 실력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영어 실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국인들과 원어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원어민들은 그가 완벽에 가까운 영어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 엇갈린 평가가 나왔을까요? 자, 보시죠. 이민을 가면서까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60대 남자가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촌스럽기도 하고 발음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But how much we deliver? very high level of vocabulary use. TV에까지 나올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Good English syntax. I've made its points well. 한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요. 저는 한 60점? Oh, it'd be in the high 90s. 연설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We should be more modest in our words, but not in our performance. 베일에 쌓인 인물은 바로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실험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Who need us most? 그럼 자녀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분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하면 더 좋죠. 네, 아이가 유창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험은 끝났습니다. The aim of secretarial reform is not to penalize, but to reward.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겠죠. Talent and skill, experience, and dedication may be fully mobilized.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처음에 들었을 때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는 잘 못했어요.
단어 몇 단어 정도만 알아들었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Their ability to hold a conversation, their ability to get their ideas across,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Whether their speech is as clear as it could be, that's just a bonus. but not in our performance.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The true 무엇일까요? measure of success 우리에게 영어는 모국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닙니다. 그저 외국어일 뿐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원어민들이 코리안 잉글리시를 더 인정하네요. 원어민들은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 정확한 문법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반기문 총장의 액센트만 가지고 그가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초급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코리안 잉글리시 말투를 폄하하고 있고 말투가 곧 영어 실력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사고의 틀을 바꾸세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세계 언어인 멋진 코리안 잉글리시를 한다. 코리안 잉글리시를 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모국어인 한국어 말씨가 영어 말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리안 잉글리시를 한다고 쫄지 마세요. 질러봐. Just go for it. 여러분, 영어로 말할 때 실수하면 어쩌나 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입을 떼지 못한 경우가 없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류나 실수는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한 영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러한 오류나 실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문 좀 열어봐. Open the door. 이것을 open door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더 안 써도 의사소통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open door이라고 하다가 책이나 원어민이 open the door이라고 하는 걸 읽거나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open the door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린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자 bilingual입니다. 한국어를 하는 나와 영어를 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언어를 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두 언어를 하는 내 안에서 두 언어가 상호작용을 하며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두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내 두뇌에 모국어인 한국어가 자리 잡고 있죠. 그 속으로 영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두 언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류나 실수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따라서 오류나 실수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미국인 백인들은 한 언어, 아메리칸 잉글리시만 하는 모노링구얼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언어를 할 수 있는 바이링구얼. 멋지지 않나요? 요약하면 코리안 잉글리시 말투와 오류 실수는 제2 언어를 배우는 데 따른 당연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코리안 잉글리시 바이링구얼이다 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불안, 두려움, 자기 비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늘고 영어 실력이 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류나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발음도 코리안 잉글리시에서 아메리칸 잉글리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Come on! 누가 코리안 잉글리시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나요? 누가 코리안 잉글리시가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코리안 잉글리시는 멋진 겁니다. Just go for it. 원칙 2.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는 자산이다. 활용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조건 자막 없이 영어를 계속 듣고 따라해라. 그러면 귀가 트이고 말이 술술 나온다. 무조건 영어로 된 책을 계속 읽어라. 그러면 독해가 술술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어를 백날 듣고 읽어봤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2 언어 습득 I+1 이론에 따르면 언어를 듣거나 읽을 때 학습자의 현 수준 I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야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함께 언어 습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냐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학습자가 관심 있고 필요한 것, 즉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잘 아는 주제를 교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모국어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큰 자산이 되죠. 지도가 있으면 길 찾기가 쉬운 것처럼 두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한국어 능력은 영어를 쉽게 배우게 합니다. 즉, 영어를 듣거나 읽기 전에 한국어로 학생이 관심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어로 내용을 알고 주제가 학생의 관심사라면 영어를 들을 때나 읽을 때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므로 영어 구조나 표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미 본 K-드라마를 교재로 사용하면 이미 스토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영어 구조나 표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영어를 쉽게 배우게 됩니다. 물론 K-드라마로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아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고 또 보고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전략들은 차차 알려드리죠. 문법 공부 시에도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이해시키며 영어 구조 표현 원리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는 자산입니다. 활용해요. 원칙 3. 총체적으로 배워라. 우린 영어 배울 때 단어 따로, 수거 따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따로따로 배우죠. 단어를 한 번에 몇십 개씩 통째로 암기하거나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듣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총체적 영어 교수법 Whole Language Approach에 따르면 어휘, 문법, 읽기, 쓰기 등을 개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실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의사소통을 할 때 먼저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요. 상황과 문맥 속에서 언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의사소통을 하지요. 따라서 네 가지 기능을 따로따로 배우지 말고 상황과 문맥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협력하여 쓰면서 총체적, 통합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은 어떠할까요? 원칙 4. 기본적인 문법 원리만 배워라.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듣지요? 학교에서 10년 동안 영어 문법을 배워도 회화 한마디 못한다. 그러니 문법 필요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영어 문법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영어 전반에 관한 기본 틀을 이해해야 문장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그 양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복잡다단한 문법 용어로 가득 찬 문법을 위한 문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200개 넘는 영어 문법 규칙이 있어요.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수거적인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왜 이럴까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상황과 문맥 속에서 반복 훈련하여 그 표현이 입에 붙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쓰면서 익혀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해 인사를 Happy New Year 이라고만 하지 Joyful New Year 하지 않고 공짜를 Free of Charge라고 하지 Free of Cost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지? 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니 그네들이 그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도 그러려니 하면서 쓰면 됩니다. 많이 쓰는 것, 필요한 것만 공부하세요.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많은 표현 중 평생 써먹지 않을 표현들도 많거든요. 자, 정리하면 아주 기본적 문법의 원리를 익히고 그 기본적 원리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학습했다면 그 다음은 그 원리를 써먹으며 즉 문맥 속에서 실제 의사소통,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하면서 언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겁니다. 문법에 예외되는 것도 쓰면서 하나씩 더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법 생각하지 않고 문장도 수거처럼 덩어리째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 골프를 배울 때 우선적으로 기본 자세를 배우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상체는 얼마만큼 숙이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등등. 이렇게 기본적 원리를 배운 다음에는 골프를 치면서 실력이 늘지요. 이와 같이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정 실력에 이르렀을 때 기본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원칙을 요약하면 쫄지 마, 질러봐.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는 자산이다. 활용해라. 총체적으로 배워라. 기본적인 문법 원리만 배워라.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택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실력이 늡니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지요. 탁월한 교사 아래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겁니다. 영어 퀸 닥터 박 채널은 앞서 설명드린 원리에 밑갑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닥터 박과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